우리 주인이 나한테 밥을 갖다 주다니. 이 감탄을 하면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개는 자기가 내일 어떤 음식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않고 그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전제로 꼬리치는 법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일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말이야. 오늘 가서 어떻게 해야 또 누가 나한테 뭘 어떻게 좀 이런 이제 생각으로. 그래서 개처럼 살자, 순간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 형조의 붓다의 치명적 농담이라고 해서 스님도 돌을 닦고 계십니까? 닦고 있지. 어떻게 하시는데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에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도 닦는 게 뭐 그런 게라면 나도 닦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 그들은 밥 먹을 때 밥은 안 먹고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고 잠잘 때 잠은 안 자고 이런저런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근데 나는 그게 돼. 이 이야기잖아요. 이거 가슴을 찌릅니다. 그죠? 우리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밥 먹을 때 유튜브 보고 밥 먹을 때 밥에 집중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순간을 포도알로 본다. 포도알 씹으며 일 걱정, 단물만 먹는 것이다. 개처럼 집중하면 단물과 신맛과 씨앗 씹는 맛까지 네가 느낄 수 있다. 그렇죠. 포도를 온곳이 포도만 생각하면서 씹으면 맛과 그 씨앗을 씹는 그까지도 느끼는데 니는 그냥 뭐 쿡 깨물어가지고 집어삼켜 버리면 그 맛을 모른다는 일. 내 답이 옳다. 다른 답은 내 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나의 상황이 완벽하냐? 딸 하나 30평 아파트에 사는데 호주 이민, 맨날 바베큐,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에 대한 질문은 그것은 정답 플러스 오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방법은 선택을 옳게 만들어라. 그 방법은 돌아보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순간의 예측은 불가하다. 그러니 순간을 보배롭게 보면 된다. 후에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다. 살아있다는 놀라운 사실, 죽기 직전에 깨닫는다.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이 이제 다 법정이 삶은 경주가 아니라 순간의 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인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밑에 수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삶은 순간의 시그마 값이다. 그러므로 순간 값이 제로면 삶은 제로 값이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들의 합이 결국 우리 삶이 되고 그런데 순간값이 제로가 되면 우리의 삶도 제로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섯 번째 단어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권위 서울대 판사, 검사, 삼성, 방송에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이 문턱 증후군 때문이다. 문턱만 넘어서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후진 의사가 나오고 후진 국회의원이 나오고 후진 판사, 후진 명문대생도 있다. 내가 유인전을 싫어하는 이유는 유인전은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좌절하게 만든다. 이게 유인전을 읽으면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유인전을 읽으면 와, 이 사람 진짜 잘 나가네. 나는 뭐 택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우리 사회의 유인전들이 한 역할은 나도 한번 해봐야지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실상은 나는 못하겠네 이렇게 하는 좌절을 양산해내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우리 김성근 선생님 같은 분들은 저한테 이제 암묵지 수업을 받으셔서 이런 이야기 아실 텐데 우리 사회에 만들어져 있는 성공 스토리라는 것들은 거의가 왜곡돼 있거나 가장돼 있어요. 그것이 결국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 데이터, 실패한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보편적으로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것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우리나라 회장님의 차이, 빌 게이츠 강연과 대기 순서 그리고 부장. 이 다 무슨 이야기죠?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재능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장마리 이 두루 광고 회사의 TBWA CEO가 한국에 출장을 올 때 혼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수가 어디 해외에 간다 이러면 막그 비서진들이 다 따라붙죠. 이런 것들이 다 권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나오십니다로 기를 죽이려는 권위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뭐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이러면 국무위원들 쫙 일어서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지 그런 얘기.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이 먹어 윗분이 되었을 때 권위를 부리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권위는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3천 명 관중이 있는데 외국인 강사에게 여학생이 영어로 질문을 한다.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질문을 잘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 네가. 3천 명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질문을 해야 3천 명이 알아들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기 뭐예요? 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 뭐 그레이트 티처, 스마일링 키즈, 나이스쿨 뭐 이런 그랑벨, 쌍떼벨, 브라운스톤, 자이 히스토리 다 뭡니까 이거? 아파트 이름이잖아요. 근데 왜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 그래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지었다는 거 뭐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요즘은 다 심플해졌죠. 왜 그렇다 요즘은 또.
저랬더니 뭐 택시 타고 오고 막 물어서 찾아오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 비슷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헤매게 만들어 놓고 막 이런다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하는데 아무튼 이런 단어들이 다 우리가 뭐 권위 때문에 그렇다는 게 영어를 좀 쓰면 뭔가 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 뭐죠? 광고 기획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삼성 같은 데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 아니겠어요? 가서 자기가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한 장씩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2년차 된 직원이 자기는 1페이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3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감독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시안입니다. 그걸 2년차 네가 뭘 안다고 눈대중으로 대충 봅니까? 한 장씩 넘기면서 설명하겠다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네가 뭔데 나는 1페이지 설명하는데 지금 3페이지를 보고 있냐 이렇게 이제 따졌다는 거예요. 와우. 이거 이거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권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도록 할게요. 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달빛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제가 굴복하지 말고 저항하라고 한 대상은 충분히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나의 저항으로 상처받을 그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강하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약해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 그런 이들을 무서워하시고 존중하세요. 그리고 옳은 게 이긴다는 걸 믿으세요. 옳은 말을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계속 생각해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윗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젊음을 대하는 자세 중 가장 중요하다. 그 젊음이 어떤 젊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청춘인데 내 젊음을 놓고 남의 기준점에 맞춰서 사는가?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자, 일곱 번째 단어 소통입니다. 이 피터 드러커의 CEO가 가져야 될 8가지 덕목을 적어놓고 있는데 첫째, 무엇을 하나 하고 싶나 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둘째, 무엇이 기업을 위한 길인가 생각한다. 셋째, 계획표에 따라 행동한다. 넷째, 기꺼이 책임을 떠맡고 결정을 내린다. 다섯 번째,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게.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든다예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가 아니에요. 구조를 만든다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생산적 미팅 시스템을 구축한다. 항상 우리라고 말한다. 항상 우리라고 말한다. 100년차 회의, 25년차, 17년차, 15년차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면 100년차의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면 회의실 나가지 마라. 그냥 쉬자 등 뭔가 방점을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100년차 회의를 해서 시너지가 안 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3천 명 직원이 있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 성공 조건은 바로 소통이다. 그래서 이거 기억나세요? 그때 유영만 교수님 책에 보면 어, 당신 회사의 비전 영어로 VISION 비전 그 비전이 아니라 안일비자, 날비자, 비밀비자. 당신 회사의 비전은 안일비자입니까? 안일비자 비전. 사장이 한마디 하면 그거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안일비자. 근데 비밀비자 지만 알아요. 사장 지만 아는 비전을 와서 자꾸 떠들어요. 그러면 그건 비밀비자 비전. 그래서 날비자가 되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데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털이 많다. 먹이를 일일이 챙겨줘야 된다. 시간 내서 놀아줘야 된다. 복잡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버릇을 잘못 들이면 평생 고생. 이게 뭐죠? 이게 이제 개하고 남자하고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하고 털이 많다. 먹이를 일일이 챙겨줘야 된다. 시간 내서 놀아줘야 된다. 복잡한 말을 못 알아듣는다. 버릇을 잘못 들이면 평생 고생한다. 이게 이제 남자들하고 개하고 공통점이라고. 근데 돈을 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출입제한을 근데 개보다 인간이 남자가 좀 나은 게 뭐냐? 돈을 번다 일부를 제외하고 출입제한을 안 받는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다. 혼자 두고 놀러 다녀도 된다. 생리적 욕구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와 남자의 공통점이자 남자가 개보다 좀 나은 점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재동 씨가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할 때 보니까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어서 그런 소재를 발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죠. 그래서 집에 남자가 늦게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자분들? 아이고, 이게 그래도 집을 찾아왔네. 이게 어떻게 집을 찾아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자, 소통이 안 되는 세 가지 문제. 두 번째,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강아지가 남자보다 좋은 점. 두 마리를 함께 키워도 뒤탈이 없다. 그죠?
강아지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외박하고 돌아와도 꼬리치면서 반겨준다. 이게 강아지가 남자보다 낫다는 거죠. 이제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세수를 잘한다. 배고프면 혼자 챙겨 먹는다.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한다. 열받으면 핥힌다. 하루에 12번 삐진다. 변덕이 팥죽 끓듯 한다. 이게 고양이하고 여자하고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할 줄 안다. 데리고 다니면 재치기 하는 사람이 없다. 나의 분신을 만들어준다. 이게 고양이보다 여자가 나은 점이라고 하고. 근데 목만 쓰다 주면 행복해한다. 무섭고 징그러운 쥐를 잡아준다. 꼬리만 밟지 않으면 조용하다. 여자는 잔소리, 고양이는 종종 애교를 떤다. 저같이 개도 날 무시하는데 고양이의 어미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고양이가 여자보다 나은 점, 즉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소통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남자들의 진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특징들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뭐죠? 기본적으로 옛날에 산에 가서 사냥을 하던 동물이었고, 여자는 집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재밌는 사례를 들어놨는데, 저기 보면 법성포 터미널에 할머니가 차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파 방지 관계로 누수함이라고 했는데 잠그면 올 수 있음 잠그지 마세요라고 써놨다는 거죠. 이게 못 알아먹는 단어들을 우리가 써서 상대와 소통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다라고 적고 있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저기 보면 은연아 내가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와이프 끝내주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잘해.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래 뭘 잘하는데 이랬더니 정말 잘해.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러니까 뭘 잘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계속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잘하더래. 와이프 끝내준다. 뭘 잘하는데 하여간 진짜 잘해. 막 이리. 뭘 잘하냐고 이제 본질을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문맥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디자인해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마지막 단어가 인생이란 단어인데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 다루었던 7개의 단어를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인생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길고 위험이 넘치는 전인 미답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이제 겨우 21살의 청년. 여기서 전인 미답이란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이다. 고미숙 씨의 지구는 탄생 이래 한 번도 동일한 날씨를 반복하지 않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전인 미답의 길을 즐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실수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 고창의 선인사 한 번씩 가보셨나요? 여기에 보왕산매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거를 김명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라지 마라. 네, 안녕하세요. 후배에게 보내는 영상 요 메시지. 밑에 바라지 마라 읽어보세요. 바라지 마라. 네,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기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게 되기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이익을 분에 넘치게,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바라지 마라. 네. 제발 꿈 좀 꾸지 마라. 훌륭한 요리사. 자기 눈앞에 있는 신선한 재료를 찾는다. 프랑스 요리사가 프랑스에서 재료를 공수하지 않는다.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 닿은 곳에 싹 틔우는 땅 버들 씨앗. 그렇게 시작해 보거라. 누구라도 좋은 곳에 싹 틔우고 싶겠지만 모든 인생이 최선만을 선택할 수 없다. 대학도 직업도 차차선을 선택했었다. 기필을 버려라. 인생은 기필코 되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세 가지 팁을 딸에게 이야기하는데 첫째, 인생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둘째,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에 정답은 없다. 묵묵히 자기를 존중하면서 클래식을 궁금해하면서 본질을 추구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현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깊이 봐가면서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각자의 전인 미답의 길을 가자. 이게 이 책 전체 총괄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각 챕터별로 명문장들만 따로 추려놓긴 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웅현 선생님의 여덟 단어라는 책을 같이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요. 좀 바쁘게 왔네요. 어쨌든 8개는 다 소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에 나오는 8개의 단어로 나만의 8단어를 써봐라. 이게 출간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출간을 안 하더라도 자기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우리가 북새통을 할 때 이 8개의 단어로 카테고리를 만들고 내가 매일 만나는 문장을 그 카테고리별로 갖다 집어넣는 분류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나만의 8단어가 완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면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바로 우리 애프터 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글들이 또 자기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매번 수고해주고 계시는 우리 달빛과 함께 춤을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최병철 원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떤 나한테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아니면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출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출간에 대해서 제가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는 그 단위가 1이라고 하면 읽기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필사하면 필사의 원장님 출가는 1000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1000의 그 숫자에 도달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인상적인 문장에 대해서 저는 개인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개인의 시대이고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를 지켜줄까, 나를 버텨줄까 이렇게 생각해 봤었을 때 콘텐츠의 힘이 굉장히 와닿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우선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서 나와 다르다는 거. 기존에 안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등하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의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인상적인 문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8단어에 대해서 나는 어떤 단어가 나한테 가장 와닿았는지를 설명하시고 그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미나는 세상 만들기 박수연 선생님 어떤 문장이 인상적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딱히 한 문장 한 문장 정보가 이제 이렇게 와닿았고요. 네네. 한 문장으로 꼽기보다는 책 전체가 이제 뭐 자존이나 본질이나 네. 도전이나 현재, 네. 권위, 소통, 인생이라는 이 8단어를 통해서 더 잘 살아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더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해서 쫓는 게 아니라 니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는 왜 종종 세상살이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자는 삶에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아니라 방향과 태도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듯하고요. 네네. 새로운 것을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꺼내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내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첫머리에 저항과 도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도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저렇게 또 생각하는구나. 뭐 있는 그대로를 읽고 뭐 이렇게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항은 직접적이고 소인배의 행동이고 도발은 나중에 보자라는 큰 그림으로 개인배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도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잡초 이정숙 사장님 지난주 토요일 날 이름 지었습니다. 잡초.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주일 됐습니다. 네. 잡초 친지. 그쵸. 너무나 인문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인데 반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어쨌든 이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 번 읽고 우리 딸에게 세계 여행 떠날 때 보냈더니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나중에 나눌 이야기지만 이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회사가 나를 면접하듯 나도 회사를 면접하라고 생각하는 후배가 맨날 떨어진다. 그거는 되는데 이거 자꾸 떨어지더라. 이래갖고 이 근거도 참 많이 써먹었던 그때 굉장히 좋았고 이번에는 또 시간이 굴복한다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그 시간이 굴복하는 이런 이야기. 또 담정희 시인은 저는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인용하고 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눈물이 울컥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 또 개처럼 살자. 지금 이 순간 이런 것들 또 그 라틴어 이야기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잖아요. 죽음을 네, 기억하라. 네, 그 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해라. 처럼 살자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그때도 이 책을 읽을 때 울컥울컥 했는데 네, 오늘 네, 최병철 원장님이 너무나 강력한 언어로 알려줘가지고 눈물이 울컥울컥 할 정도로 네, 네, 이게 반복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모르는 책은 막 이렇게 따라가다가 바빴는데 제가 예, 많이 했던 책은 이렇게 또 깊이를 주는구나. 감사한 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반복의 힘만큼 탁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 산들바람 김명희 선생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시와 견이라는 음, 글자에서 음, 늘 느끼는 게 이제 음, 제가 사용하는 경험을 언어로 바꾼 것 중에 음,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고 음, 음, 보는 것과 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음,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음, 오늘도 그죠. 저는 음. 개 예, 스며드는 거 예, 짜증 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고 하는 것 중에 왜 저도 살아서 풀풀 거리는 입에 들어가는 먹을 것 같다가 저렇게 말해놓으면 나중에 간장게장을 먹을 때 어떻게 먹겠노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 짜증 간장게장 못 먹습니다. 저의 견은 양념게장을 먹으래요. 그래, 저의 견은 이제 간장게장을 절여놓은 그래서 어쩌면 내가 간장게장을 덜 좋아하고 빨간 게장을 좋아하나? 저도 간장게장은 아무리 맛있다고 하는 집을 가도 지금까지 제 입에 네, 맞는 간장게장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빨간 게장은 어딜 가도 네, 웬만하면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게장의 기원을 알게 돼서 또 새로운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념게장 먹으러 갑시다. 네, 그다음에 우리 흐르는 물처럼 강수남 선생님 인어공주시죠? 예, 저는 오늘 첨성대에 대해서 네, 또 이렇게 자세히 그냥 음, 흘려보고 음, 정말 시하느냐 견하느냐 여기에 음. 대해서 좀 화두입니다. 제가 네, 얼마만큼 그냥 네, 흘려보고 음, 흘려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음, 작년 한 25년도는 귀 기울여 듣는 거에 대해서 귀 음, 기울이기에 대해서 음, 많이 했었거든요. 음, 정말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자세히 보고 음, 좀 깊이 있게 들으려고 진짜 많이 했던 음, 해인데 음, 올해도 조금 더 내가 조금 흘려보지 않고 음, 정말 깊이 있게 보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경청 귀 기울이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치유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경청을 함으로써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늦바른 김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시하느냐, 네, 견하느냐, 뭐 하는데 얼마 전에 네, 있었던 것처럼 네, 오늘 여기에서는 음, 인생이란 공짜가 음, 없다. 음, 그리고 마라톤이다. 정답은 없다. 음, 라고 하는데 음, 근데 뭐 얘기를 하다가 음, 인생 100세가 그걸 음, 다 하고 살기에는 네, 나에겐 너무 짧은 것 같아. 오, 그래서 네, 나는 네, 여기서 얘기했는 것처럼 네, 새는 새소리를 내고 예, 지는 지소리를 내고 음, 그러면 늦바람은 늦바람 소리를 내면서 네, 그냥 네, 너무 변하지도 말고 음, 그냥 내 소리 음,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음, 살된다가 음. 오늘 네, 제 어, 입장입니다. 오, 통찰력이 깊습니다. 그죠? 오늘 늦바람 소리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노지야 정현수 선생님. 네. 기억을 네. 해주시네요. 네. 모든 선택에는 오답과 음. 정답이 공존한다. 정답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정답은 오,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또한 예. 오답도 있는데 그때의 오답이 지금의 정답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때의 예. 정답이 지금의 오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어떤 타이밍적인 예. 어떤 그러한 것이지 음. 이분법적으로 음.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 음. 그런 생각을 해서 음. 저는 이제 인생의 그 음. 실패에 휘둘리지 말라. 음. 음. 마냥 휘둘릴 수는 없지만 인생에서 실패를 예. 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음. 저는 정말 얍삽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얍삽한 인생이고 그런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그럼 얼마나 그 주위의 사람이 가슴에 그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작년에 무슨 신문 기사를 다뤘는데 예. 카이스트 그러면 예. 우리나라 이공계 최고의 엘리트 육성을 하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매년마다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예. 모르게 자살률이 많았잖아요. 음. 매년마다 있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패에 대한 예, 예. 어떤 역발상으로 그 21년도에, 2021년도에 실패 연구소라는 것이 설립이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네네. 실패한 것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라고 했었어요. 근데 신나게 정말 잘 쓰고 뭐 네. 실패, 실수, 뭐 크고 작든 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여기에서는 이제 구조화를 만들었는데 망한 네. 과제 자랑하기, 예, 예. 2주간 망한 과제 자랑하기, 그리고 실패 에세이 공모전 후하게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예, 예.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네네. 구호에 걸치지 않고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하자면, 관을 하자면, 실패를 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주자거나, 그러려니 내까지 것이 아니라, 탄력회복성, 네네. 탄력회복성, 네네. 그래도 그나마 얼마만큼 이제 회복을 하느냐, 탄력회복성, 주위에 많은 어떤 환경의 힘이 역시나 중요하지 않을까? 혼자 예, 예. 탄력회복성 하기에는 정말 예, 저는 예. 성인 우리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 제목 뭐 있었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고인가? 뭐 네, 영화 제목 있었잖아요. 홍상수 홍성, 예, 감독. 예, 예, 예. 예.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예,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성곤 선생님 나가셨나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채팅창에 우리 최명철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원현 선생님, 그래도 게장이 맛있다는데요. 고전, 세월을 이겨낸 책. 우리는 예민해야 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간장게장 장수의 아들은 어찌 살라고 저런 시를 짓다니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정원영 선생님, 그래야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의 총합, 실패의 성공합. 훌륭한 정현수님, 멋집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네, 시절 인연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최명철 원장님께서는 말씀이 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어떤 문장이 인상적이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시면 나중에 합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8단어 중에서 7가지를 합했는 게 이제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어 중에 나 이 단어를 이렇게 나는 말하고 싶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견을 관찰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사람도 관찰, 사물도 관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본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게 자존, 본질, 그 다음에 고전, 그 다음에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소통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박웅현 저자는 자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자존 위에 견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견이 될 때 아마 자존은 그냥 따라오지 않을까, 제 오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우리 산들바람 김명희 선생님. 네. 견 중에 하나 예가 있는데요. 네. 어느 날 이제 제 아이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하여튼 아빠랑 뭐 얘기를 이렇게 하다 폭포 얘기가 나서 폭포 얘기. 폭포, 예, 예. 그래서 남편은 제주도에 있는 전방폭포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폭포는 제주도 전방폭포지 이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아들이 네. 아빠 무슨 말이에요? 폭포는 나야가라죠 이러는 거예요. 오, 이게 두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애는 나야가라를 보내고 네네. 남편은 나야가라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나야가라 폭포가 세상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예, 결국 예, 예. 사람은 알고 있는 거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에 음. 견문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를 거기서 제가 되게 많이 놀랐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견자를 보니 저의 또 과거 그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예전에 이제 말씀하시니까 시골에 있었는데 저 산골 출신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버스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근데 도시에 오니까 이 번호가 막 있는 거예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만 알 뿐. 예,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흐르는 물처럼 강순환 선생님. 네.
저는 네, 소통에 대해서 네네. 예전에는 그냥 소통을 좀 좁게 했다면은 지금은 좀 많이 넓히려고 하고 넓고 깊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마다 이 써는 감사일기에 적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같은 거를.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냥 직설적으로 아 이게 왜 안 되냐고 제 기준에서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아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었구나. 사람 살리는 말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늘 세우는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그런 반성도 하면서 지금은 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원래 갖고 있는 본성, 그 본성을 좀 펼쳐내게 할까. 저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제는 그게 보이는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 각자의 고유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정말 잘하는 부분을 좀 끌어내줘야겠구나, 또는 밀어줘야겠다, 또는 이게 세워야겠다. 이런 걸로 소통을 이제 제가 그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내니까 그도 이렇게 죽어있던 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뭐 지난 예로는 제가 선생님한테 심부름을 하나 시켰는데 A 집에 사야 될 걸 B 집에서 물건을 사왔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선생님, 어떡하노? 이제 신입 선생님인데, 예. 어떡하노? 막 이렇게 걱정하길래, 아, 예. 괜찮다. 예. 다음에는 B집에 사면 되지. 알면 예. 된다. 그거 예. 예.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괜찮아요라고 말했는데, 그냥 했는 말이지만, 우리 교사는 그 말이 엄청 위로가 되고 편안했다는 거예요. 아, 좀 틀려도 괜찮구나. 다시 하면 네.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귀 기울이기로 경청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에 그게 이제 보는 거. 네. 네. 예, 그러니까 상대를 세워주는 말에 대해서 네. 이게 아까 왜 이랬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아. 그 사람 되게 멋있어. 이렇게 우리가 추상화를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너가 말을 예쁘게 해서 좋아. 나는 편안해서 좋아. 나는 이렇게 지금 겁을 먹었어. 그 뭐지? B 집에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요런 지금 이제 얘기를 할 때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너바랑 김 원장님. 네. 저도 소통. 네. 여기 8단어 중에서 네.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로 그 상대나 어떤 사물들을 정말 잘 보고 관찰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고전에서 살아남은 것들에서 좀 배우고, 그리고 건의보다는 평행선에 있는 그런 자세로 그 사람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을 대하다 보면은 대화가 통할 것이다. 만사 오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소통이 이 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구나 라고 봤어요. 네. 그리고 저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러 직원들을 거쳐가고 지금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하자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적으로 나도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게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잘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알고 나도 나를 알고 하면서 가정이든 뭐 회사든 어디든 그런 환경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너바람 김 원장님의 그 소통에 대해서 읽었을 때 아까 환경 설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예전에 최진석 뭐 원장님이라 해야 되나 그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에서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를 했었을 때 거기에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과학이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화,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역시 책을 읽으신 모든 분들은 핵심을 이렇게 깨뚫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지야. 말 위에 환경과 시스템 구축. 우리 이번에 최근에 다뤘던 한비자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뭐 인생을 순간순간의 총합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순간이 저는 소통의 총합이 아닐까. 한자가 이게 트일소의 통할통이잖아요. 트이고 통할 때. 참 이게 이제 생각도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서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
같은 환경에 놓여서 뭐 3, 40년을 산다 하더라도 늘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다름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언의 소통이든 글로 소통을 하든 감정으로 소통을 하든 뭐 짧은 한마디라도 어떻게 소통을 하든 네네.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방법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으면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다. 막 어쩌라 붙잡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짐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 헤어지고 못 헤어지고 오늘은 여기서 엔딩. 감사합니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어.